16단원 205페이지. 천왕궁의 주위에는 상시 군영이 설비되어 있었다. 이제 병영 군하고 이제 여기서는 그냥 그러니까 천막치고 같은 뭐 항상 이 주둔에 있다 이거죠. 한웅은 아침 저모를 겸해 제장을 만나. 뭐 여기 제는 여럿이라는 거죠. 예, 제 여러분. 그리고 예전에 지금은 부르는지 모르지만은 그 학교에서 학생들 볼 때 제군이라고 그랬죠. 군. 만나며 궁영을 통과한 후 왕후궁으로 들어갔다. 정오까지 두 나라의 으뜸머리들이 오기로 되어 있었다. 5시에 이르러 정오가 있으니까 11시부터 1시까지 한이 어울림이 작은 마차를 타고 도착했다. 수행은 버금머리가 남녀 둘씩 4명 있었고 뒤따라온 50명가량의 병사가 있었다. 그대들의 으뜸머리님은 여기서 잘 모실 것이니 일단 돌아가도 좋소. 수문장은 고만하나 버금머리들의 입궁도 허락하지 않았다. 아니 그러면 우리는 우리 으뜸머리와 함께 돌아가겠소. 빗살 해오름과 한날 매오름은 항의했다. 당장 돌아가기 불편하시면 여기서 우리 군사들과 함께 계셔도 좋소. 수문장은 고만나라 수행원들과 군사들을 환나라의 군영에 안내했다. 당분간 여기서 우리 군대와 함께 지내시오. 천왕님과 으뜸머리님이 협정을 맺으면 당신들께 걸맞는 지위와 거처를 마련해드리겠소. 두 남자 버금머리는 받아들였다. 고만나라 사람들은 내심 환나라의 생활권에 끼어들고 싶어했다. 군사들은 두말 없이 모두 합류했다. 남자들은 그냥 여기서 알게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여울 새김과 맺꽃 어울림이 아직 할 바를 몰라 했다. 두 분은 기왕 오신 김에 여기서 새 배필을 모시라고. 이때 풍백 비렴이 그들에게 왔다. 두 분을 흠모하는 남정네들이 이곳에 적지 않습니다. 두 분께서는 자신들의 미색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가며 지내시다가 천왕님과 으뜸머리님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때 정식으로 지위와 거처를 마련해드리도록 하지요. 어떻게 맞이를 해준다는 말이에요? 좋은 음식과 좋은 남자를 제공해드리겠소이다. 여긴 사나해들이 머리가 되는 곳인데 어떻게 좋은 섬김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오면은 이쪽에 살면은 지위가 낮아지죠. 그녀들로서는 본국에 남은 남편들이 문제가 아니었다. 환나라 남자들이 아무리 좋다 한들 여자를 섬겨주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일반 여성이라면 몰라도 버금머리로서 남자의 섬김을 받기에 익숙해온 그녀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생활이었다. 그럼 남자들에게서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바란다기보다 우리의 내려온 사리 꾸밈을 얘기하지요. 버시는 아침마다 가시발을 씻겨주고 몸을 주물러주고 고만나라의 까다로운 아내 섬김의 법도를 따라 그녀들을 섬길 환나라 병사는 쉽게 찾지 못할 듯했다. 비이름은 다 듣고서 우선 이곳에 먼저 와서 살던 고마 남자를 맞춰드리겠소이다. 당분간 그네들이 섬김을 받으며 지내시다가 정식으로 배필될 만한 자가 생기면 그때 소개해드리겠소이다. 두 여인은 달리 어찌할 수도 없기에 비렴이 인도한 대로 군영에 마련된 거처에 기거하기로 했다. 오후 중반이 되어 하늘메아리가 작은 마차를 타고 도착했다. 수행운 남녀 버금머리가 하나씩 있었고 뒤따라온 20여 명의 병사가 있었다. 조금 규모가 작죠. 이들도 마찬가지로 해서 으뜸머리만을 궁 안으로 들여보내고 수행원들과 호위 병사들은 궁 주변의 환나라 군영에 합류시켰다. 제 국가 지도자들은 먼저 누리마루에서의 만남 후 며칠 안 되어 다시 만나게 되었다. 환웅은 내실에서 그들을 영접했다. 한나라의 궁에 들어온 두 으뜸머리는 놀라움에 두리번거렸다. 궁내는 곳곳이 보석과 세공품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이런 걸 어떻게 만들었지요? 이런 거 만들다 보면 먹을 건 언제 구하죠? 반이 어울리면 자리에 앉으면서 물었다.
한마디로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요. 우리와 함께 지내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될 겁니다. 환웅은 미소 지었다. 그러나 하늘 메아리는 피식 입김을 세면서 지금 먹고 사는데 즐거우면 됐지 무슨 하고 두 사람을 외면하며 내뱉었다. 아침부터 오시느라 시장하셨을 테니 식사부터 합시다. 환웅과 두 으뜸머리가 앉은 원형 탁자에는 환나라의 여자들이 식사를 차려왔다. 여자가 식사 시종을 하는 것이 두 으뜸머리에겐 생소하게 보였다. 환웅이 잠시 시종들에게 식사 준비의 지침을 알리려 자리를 비운 사이 두 으뜸머리는 저들끼리 대화했다. 아니 간나이가 일을 하다니 그렇다고 물병도 간나이가 들고 다니네요. 한이 어울림은 거듭 놀라워했다. 그래도 간나이들 몸집이 사나이들만하니 들고 다닐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도 사나이들이 하면 더 잘할 건데 여기 사나이들로서는 일 같지도 않아서 근질근질할 거예요. 그래서 힘을 써서 이런 큰 집도 만들고 이런저런 살림가지에 팔받치게도 만드나 보죠. 방에는 선반, 장롱 등의 가구가 설치되어 있고 그들이 앉은 탁자도 정교히 만들어져 있어 누리마루에 있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 그러고도 힘이 남으니 밤낮 쌈박질이나 하고파 하지요. 하늘 메아리는 한숨을 쉬었다. 쌈박질을 하고파 하다니요? 들어오면서 못 보셨어요? 밖에 온통 쌈박질을 하기 기다리는 놈들로 깔려있는 거. 아, 그게 그런 거였군요. 밖에 사나이들이 모여있는 게. 환웅은 곧 돌아와 자리에 앉았다. 오늘은 특별히 협상을 할 게 아니라 두 분 으뜸머리를 초청한 것을 기념하여 마음껏 즐기고 서로의 생각과 사정도 털어놓아 친목을 다지자는 것입니다. 자, 드십시다. 야채와 과일은 모아온 것이지만 흰쌀밥과 마늘 양념 멧돼지 고기가 그들에게는 진기한 식물이었다. 먹는 것? 게다가 한나라의 술도 나왔는데 그녀들로서는 냄새만으로도 취할 정도였다. 자, 우리 각자의 나라의 통치 철학과 통치 수법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눕시다. 환웅은 내심 그녀들에게 무리한 질문임을 알면서도 짐짓 정식으로 정상회담을 하는 양했다. 짐짓이란 말은 소설에만 쓰이는 건데 거의 그냥 안 하는 거면서도 거짓으로 그런 부사 그죠? 무슨 말이세요? 메리예요? 환희 어울림은 물었다. 술을 몇 번 대작하여 그녀들은 이미 자세가 틀어져 있었다. 귀하들은 한나라의 통치자들이 아니시오. 어떻게들 귀하의 나라를 다스리나 통치 철학을 알고 싶소. 우린 그런 골치 아픈 거 안 따져도 돼요. 하늘 메아리는 고개를 흔들었다. 얼굴이 발그레 상기되고 입술이 빨갛게 달아오른 그녀는 더욱 색정적이었다. 무엇을 이용하여 귀하들은 나라를 다스리는가? 사람들은 어떻게 하여 귀하들이 말을 듣는가? 이것이 궁금한 것이지요. 거긴 어떻게 다스리는데요? 하늘 메아리는 손가락을 치켜들고 물었다. 환웅은 기분이 좀 언짢았지만 태도를 변하지 않고 우리는 심상필벌로 다스리지요. 잘한 자는 보물로 상을 주고 잘못한 자는 고통으로 벌을 주고 가장 중요한 건 세상의 움직임을 높은 관점에서 파악하여 아랫사람들을 인도하는 능력이지요. 그래서 아랫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고 요약하여 답했다. 그렇겠죠. 우리도 아랫사람들에게 내가 있어야 하니까 아랫사람들이 따름으로 해서 나라가 돌아가죠. 하늘 메아리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으뜸머리님은 백성들이 원하게 되어? 환웅은 재차 물었다. 하늘 메아리는 곧 답했다. 그들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니까 그렇죠. 내 말을 잘 들은 연놈들 앞에서는 춤도 추어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그러니까 더 내 말을 잘 듣게 되죠. 내 바로 밑에 일하는 버금머리들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안겨주기도 하고 또 여기서 좀 생각나는 게 전에 이제 페이스북이나 어디 송가인 무슨 어떤 가수 팬클럽이 어디 갔다 오는 거 얘기를 하는데 갔다 오고 그냥 가수 그러면서 우리의 그냥 여왕님을 만났다 막 그런 소리만 해요. 그러니까 열성 팬들 그런 사람들은 노래 부르고 가수 그런 사람들 아주 그냥 밥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그게 그대로 통치의 그 근거가 되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고마나라와 범하나라의 국가체제는 비슷했다. 환웅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고마나라의 시차를 통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으니 더 캐물을 필요는 없었다. 내게도 두 분 으뜸머리님의 내리 베풀음을 주실 수 있겠소? 환웅은 웃으며 친근감을 표시하려 했다. 조금 해줄 수는 있소. 간단한 것부터 좀. 그녀들은 일어서 잠시 가벼운 춤을 교대로 시연하여 보였다. 보는 사람은 환웅 외에는 멀리 있는 시종들이었다. 그들은 대부분 여자였으나 고마나라와 범하나라의 최고급 예인 예술인의 우아한 몸놀림에는 입이 벌어지며 감탄했다. 훌륭하오. 노래는 언제 들려주시겠소? 다음에요. 그녀들은 자신들의 위락 능력을 결코 값싸게 쓰지 않았다. 그것이 통치의 근간이니 당연했다. 가까이서 그녀들의 입김을 받으니 환웅에게는 그녀들의 매력이 더욱 가까이 와닿았다. 욕망이 자꾸 몸속으로부터 일어났다. 한이 어울림의 뽀얗고 토실한 살결은 품어 안으면 사르르 녹을 듯하였다. 하늘 메아리의 호리한 허리의 탄력 있는 만동은 품에 하나도 꿈틀대며 길을 돋굴만 했다. 두 분 중 자신도 술이 들어간 환웅은 용기를 내어 속에 품은 말을 꺼냈다. 한 분은 오늘 밤새 저와 대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말 있으시면 지금 하세요. 지금 할 얘기가 있고 밤에 할 얘기가 있죠. 왜요? 분위기가 안 맞으니까요. 한나라의 갓나이들은 낮밤을 가리는지 모르지만 우린 안 가려요. 으뜸머리님은 나라를 함께 다스리는 버금머리들과 어떻게 마음을 통하신다 했죠? 그걸 몇 번 얘기해야 하시나요? 벌써 들으셨을 테고 우리도 얘기했는데. 꼭 뭐 고지고대로 말해줘야 하시나요? 후후. 가만히 앉아 있었던 한이 어울림도 거들었다. 여태 환울 메아리가 대화했다. 환웅과. 그렇다면 솔직히 말씀드리죠. 오늘 나와 함께 한자리에서 몸을 맞닿아 봅시다. 안 될 거요? 없죠.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하늘 메아리님이 오늘 먼저 하시겠어? 그럼 우리 남자 버금머리들처럼 나를 모실 수 있어요? 그야 잘 모시겠소. 환웅은 범하나라 사람들보다 강한 힘으로 하늘 메아리를 훨씬 즐겁게 할 자신이 있었다. 강한 정력으로. 그러면 전물내에 들어가는 가와리를 말씀드리겠소. 그러니까 전물내 그냥 뭐 성들한 순서 그냥 편의상 일본어 비슷한 거 썼어요. 자, 말씀해 보시오. 남녀의 교접을 통치의 근간으로 삼는 저들이니 성교의 전희는 참으로 다채롭고 기묘하리라 기대하며 환웅은 하늘 아래의 범가죽 옷 위에 희끗이 빛나는 목과 쇄골의 움찔거림을 지켜보았다. 쇄골 언저리에 움직이는 굴곡 따라 간간히 뽀얀 솜털도 뭉쳐 보였다. 좀 인종이 다르니까 뽀얀 털. 옛날에는 그런 족속이 한국하고 일본에 있었다고 그래요. 맨 먼저 엎드려 내 발가락에 입을 맞추시오. 좀 어이없으니까 가만히 있죠. 내가 그만을 할 때까지 거푸해야 하고 발가락 사이도 물론이고 그 다음 내가 그대의 뒤통수를 한번 쥐어박으면 이제 그만되었다는 뜻이니 바로 앉아 다음 가와리를 기다리오. 내가 발을 그대에게 뻗고 앉으면 내 발바닥의 흙과 먼지를 입으로 깨끗이 닦으시오. 내가 두 쪽 뺨을 한 대씩 때리면 이제 그만해도 좋다는 뜻이니 그 다음 내가 모아 뻗은 두 다리는 그대가 펼쳐주어야 하오. 그대는 내 두 쪽 종아리 사이 마룻바닥에 이마를 9번 들이박아 내가 두 다리를 펼치도록 해야 하오. 그리고 그 다음은 내가 그만 기가 차서 입을 맞다불던 환웅은 마침내 소리를 터뜨렸다. 왜요? 당신네 나라 남자들은 죄다 그따위로 생겨먹었어? 뭐가 어때서요? 따져봐야 소용없으리라 생각한 환웅은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 사랑이란 건 밑에서 쳐올리는 게 아니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오. 그러니까 이건 무슨 그냥 좀 정복적인 그런 이런 거 그렇죠? 그냥 하늘매 아래를 어깨를 짚어 그녀의 검가죽 옷이 살짝 밀어내려지 이게 했다. 그러자 퍽 하늘매 아래는 환웅의 뺨을 갈겼다. 이런
분노보다 부끄러움이 더한 환웅은 뒤를 돌아보았다. 다행히 멀찍이 대기하고 있었던 시종들은 못 본 듯하였다. 환웅은 하늘 메아리 옆에 잠자코 있던 하느니 어울림에게 곧바로 손이 갔다. 색정의 요정 같은, 요것은 색정, 섹스, 요정은 그 정자 다른 거죠. 이 앞에 정하고 색정 앞에가 마음이고 뒤에 정자는 그러니까 가장 영적인 존재들 스피릿으로 치면은 가장 좀 저급한 거 그런 거예요. 정욕하면 이 끝 뒷자리 정자죠. 예, 뒤에 정자. 요 정자는 위에 요정의 요 정자는 영성인이라면 또 그 뜻을 잘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요사스러운, 그렇죠. 앞에 정자는 마음 그런 거 정도지만 요정 같은 두 여인을 눈앞에 두고 둘 중 누구 하나라도 오늘은 취하고 싶은 욕정을 걷잡을 수 없었다. 둘 중 하나라도 환웅의 손이 향하자 나니 얼림은 얼른 몸을 돌려 피했다. 이제 이 사람은 순하니까 들어줄까 했는데 그 사람도 그러죠. 두 여인이 모두 자신을 용납하지 않음에 분노와 수치가 오른 환웅은 뒤로 물러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있던 시종들을 불러 돌아보게 했다. 여봐라, 나는 지금 갈 테니 오늘 저녁부터 이분들을 잘 모셔라. 이분들이 우리 환나라의 식사에 적응하실 필요가 있으니 이분들 나라의 식품과 우리나라의 식품을 함께 이분들께 드리도록 하라. 환웅은 일어서 돌아보지도 않고 왕후궁으로부터 나갔다. 이날 당혹한 것은 환웅만이 아니었다. 두 여왕도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상황을 처음 부딪힌 것이었다. 그녀들이 환웅의 손길을 뿌리친 것은 정해진 절차일 뿐 굳이 그와의 동침이 싫어서가 아니었다. 평소에 여러 버금머리들과 번갈아 피부를 맞대며 심는 정을 치리의 수단으로 삼는 그녀들로서는 자신과 동침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자존심 때문에 포기하는 남자는 상상할 수 없었다. 어리동절하며 서로를 쳐다보는 두 여왕에게 시종장이 말했다. 두 분 으뜸머리님께서는 침실로 가서 쉬셔도 됩니다. 저녁에 식사를 올리겠나이다. 시종들은 나갔다. 두 여왕은 탁자를 떠났으나 침실 말고 달리 갈 곳이 없었다. 건물 밖은 병사들이 굳게 지키고 있었다. 우리들 보고 뭘 하라는지 일이 이상하게 되어가면 처음 이곳에 왔을 때부터 있었다. 그러나 그녀들의 사고방식에 물상의 힘은 인간적인 베품보다 하위 개념이었다. 물리적인 힘, 그러니까 여자의 어떤 마음과 여자가 잘해도 그러면은 남자는 다 말을 들으니까 그 물리적 힘은 인간적인 베품보다 하위 개념이었다. 힘을 가진 남자라도 여인의 유혹 앞에서는 누그러지는 것이 당연한 순리였다. 자신들의 고혹한 아름다움을 이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하면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다. 일면 순진했던 그녀들이 이윽고 냉엄한 현실을 분명히 안 것은 저녁되었다. 두 분 여왕님을 위한 식사가 마련되었으니 드시옵소서 하며 들고 온 식사는 단 2가지밖에 없었다. 본국의 식을 드셔야 하기에 쑥을 차려왔습니다. 환나라의 식을 드셔야 하기에 가장 대표적인 마늘을 차려왔습니다. 고마나라와 범하나라의 음식이 아무리 변변찮다 한들 이걸 이룰 수는 없었다. 적어도 과일이나 새알 같은 거 있어야 식사라고 할 수 있었다. 이건 먹지 못하겠소. 저희는 천왕님의 분부만 따를 뿐이옵니다. 환나라의 시녀들은 저녁이 되자 나가고 이제는 밖에 지키는 병사들만 남아있었다. 연금 상태로 들어간 두 나라의 군주는 눈물 속에 서로 부둥켜 안고 위로하며 밤을 지새웠다. 아침이 되었지만 그들이 갇혀있는 안채는 햇빛도 바람도 들지 않는 곳이었다. 아, 갑갑. 그러니까 굴이라는 굴이죠. 호랑이와 곰이 굴 속에 쑥과 마늘로 이제 같이 먹으면서 있는 거죠. 아, 갑갑에 하늘 메아리는 몰래 안채를 나와 바람을 쐬었다. 산을 타고 다니는 그녀로서는 작은 창문을 넘어 나오기는 쉬웠다. 나오지 마시오.
다가온 경비병은 일국의 군주인 그녀에게 공손하지 않았다. 조금만요? 하늘 메아리는 이미 자기가 상대방의 메인 몸이고 자기의 처신에 부족 전체의 운명이 걸려있음을 알기에 불만을 표시할 수가 없었다. 들어가셔야 하오. 경비병은 하늘 메아리를 붙잡아 강제로 들여보냈다. 우리 좀 견뎌봅시다. 아니 어울림은 식사로 들어온 쑥을 뜯어먹으며 따라해보라고 했다. 이런 것을 쑥하고 마늘을 섞어 먹으니까 새로운 맛도 있군요. 어차피 저들하고 같이 살려면 저들에게 따라해봐야 해요. 우리는 홀몸이 아니잖아요. 우리 밑에 있는 많은 연놈들 때문에라도 견뎌야 해요. 그래 보지요. 하늘 메아리도 쑥과 마늘을 함께 먹어보았다. 그러나 곧 못 견디고 뱉고 말았다. 차라리 그냥 쑥을 먹지. 마늘을 안 먹으면 그대로 가져나간대요. 안 먹는다고 일러바치나 봐요. 하늘 으뜸머리님이 안 되시면 제가 두 사람 분을 다 먹어야 하는데 그건 너무 힘들어요. 해보세요. 그래도 저들 말이 마늘을 같이 먹어버릇하면 나중에는 더 맛있어진다는군요. 힘들더라도 해봐야지요. 먹을거리라는 것이 먹기 좋아해야지 억지로 먹는 게 왜 있는 거야? 하늘 메아리는 그래도 먹으려 애쓰는 신용을 했다. 조금 떨어져 그들을 보는 여자 시종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들은 평범한 환나라 여자들이었지만 모두 체격이 억세 보여 두 여왕은 여자 시종들에게 어찌 대항할 엄두를 못 냈다. 다시 하룻밤이 지나고 이곳에서의 감금 생활은 계속되고 있었다. 하늘 메아리는 낮 동안 아무 일도 없이 갇혀 지냈다. 갇혀 있는 것은 한여울님도 마찬가지였지만 굿집에 기거했던 그녀와는 달리 산을 타고 다니며 날을 지내는 하늘 메아리로서는 너무도 갑갑한 것이었다. 또다시 밤이 되었다. 이게 사흘째잖아요. 드디어. 이놈의 무리들은 어떻게 살자고 이런 야릇한 짓거리를 해대는 거지? 하늘 메아리는 일어났다. 옆에 잠든 한여울님도 알지 못하게 걸음을 옮겼다. 창문은 그녀의 키에 비하여는 높았지만 그녀로서는 살짝 올라넘기가 어렵지 않았다. 밖의 경계는 그다지 엄하지 않았다. 눈에 띄는 보추병을 피하여 마당을 가로질러 다시 담을 넘었다. 궁 밖에도 군형이 있었지만 그들은 전혀 경계 태세가 아니었다. 궁역을 벗어나자 그녀는 젠걸음으로 밤도와 달려 밤새 그녀 자신이 나라로 들어갔다. 네, 좀 얘기 좀 보세요. 그러니까 곰과 호랑이가 물속에서 쑥과 마늘을 세상에 군대는 장님이 이거였죠. 그래 읽어봐요. 아침이 되어 한웅은 하늘 메아리가 탈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크게 놀라지는 않았다. 길들이지 못하면 잡아 다스리는 수밖에. 한웅은 출동 명령을 내렸다. 이번 기회에 범하나라를 아예 제압하고 말자 마음먹었다. 직접 500여의 군사를 거느리고 범하나라의 서움을 향했다. 기병들이 전속력으로 달리니 한낮에 도착할 수 있었다. 범하의 서울 서시갈구비에 도착해 하늘 메아리의 왕궁을 찾았다. 왕궁은 산중턱에 뚫린 굴과 그 앞에 흙벽지기였다. 왕궁 주변에는 그들의 백성의 집들이 밀집해 있었다. 가운데 강이 흐르고 양편의 높은 산맥에는 산림이 우창해 있다. 강가의 백사장은 중앙광장이라 같았다. 한나라 군대의 출현에 주민들은 크게 두려워하지는 않았다. 이전에도 수시를 빌려 생활 물자를 던져주고 갔던 그들이었다. 으뜸머리님이 계시오? 아침에 오셔서 안에 계십니다. 문을 지키는 범하나라 병사가 답했다. 한웅 일행은 말에서 내렸다. 그리고 앞에 모인 범하의 병사와 주민들 앞에 섰다. 으뜸머리님은 어떻게 이곳 백성을 다스리시오? 앞장서 있는 풍경이 다시는 없다. 우리를 즐겁게 해주십니다. 아니 그건 당연한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말이오? 우리가 그분을 따르면 즐거워집니다. 어떻게 해주시오? 노래와 춤을 해주시지요. 그분도 여자들은 답했다. 그 정도인가? 우리는 어렵지만 버금머리님은 늘 먼저 같이 자기들고 하십니다. 버금머리가 아니라도 나라에 큰 좋은 일을 하면 그 가품으로 만나주십니다. 그들은 그저 하늘메아리가 좋고 자기들을 즐겁게 해준다고 했지만 그 실상은 그대로 설명하지는 못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노래와 춤을 하는 것 외에 특별히 측근이나 공로자에게 시해 할 때는 대상자를 비공개로 만나기 때문이었다. 그만 묻게 우리도 조사해봐서 알고 있네. 환웅은 대화를 중지시키고 제후들을 앞으로 불러들였다. 원래 버마의 여자들은 성을 수단으로 해서 남자들을 다스린다고 하지. 특히 하늘 메아리의 손끝이라도 스치면 얼마나 행복할까. 목덜미라도 보았으면 영광이겠다 하고 갈망하는 자들이 많답니다. 하늘 메아리가 자신에게 접촉을 유능하며 남자들은 그 은혜를 극히 여긴답니다. 이전에 버마의 정탐을 지휘했던 우사 제이란이 말했다. 그까짓 걸 가지고 병사를 다룬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지. 요사스럽게 그런 걸로 남자를 유혹하며 다스린다니. 여기도 혼인 간섭은 그만하라 하고 갔다면서. 그렇습니다. 매년 성인식 때 탈락자 200명 가량을 죽인답니다. 그뿐 아니라 저들의 우상이 하늘 메아리를 자칫 잘못 건들다가 죽임당한 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한 달에 적어도 80 되는 모양입니다. 간혹간 크게도 하늘 메아리의 천성에 무단 침입한 자도 발견 즉시 척살되지만 그런 건 한 달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한 것이고 대부분은 하늘 메아리가 백성에 대한 상급으로 춤과 노래를 할 때 흠모의 정을 못 참아 달려든 자들이 직결 처분됩니다.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거기 모인 백성들은 얼마나 으뜸머리님을 사모했으면 하고 그녀에 대한 흠모의 정을 더한다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군. 몸을 줄 것도 아니면서 남자를 유혹하여 그토록 우롱하고 죽이기까지 하다니. 여자의 몸은 남자의 정을 받아 자식을 생산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 오늘. 그런데 장로님, 사실 정말 하늘 메아리의 자태를 보면 우리도 남자로서 그런 사정을 이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시끄럽다. 한나라든 도망하다든 남자애들이 그것에게 홀려 정신을 못 차리는다면 이 위에 그녀와 남정대들의 기분을 팍 풀어주고 말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 이렇게 하라고 싶어라. 한웅은 수하자를 더 가까이 오라 하고 그들에게 할 것을 지시했다. 6병사가 지시를 받았다. 순백이 그들을 지휘하여 안으로 들어갔다. 밖에 있는 버마나라 사람들과 문지기들은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았다. 안에는 넓은 거실이 있었다. 검은 머리들과 회의하는